지금 당신의 지갑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얇아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바로 환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는 분명 100달러를 바꾸는데 1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13만 5천 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숫자의 변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나아가 삶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환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율은 경제학자나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에 쥔 스마트폰, 다가오는 여름휴가 계획, 그리고 멀게는 우리 자녀의 유학과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생활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은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환율 상승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 내 지갑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딱딱한 경제 뉴스가 아닌 바로 당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이 왜 오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아주 쉽게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모델 대신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거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온라인 마켓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마켓에서는 전 세계의 돈, 즉 각국의 통화가 상품처럼 24시간 내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라는 상품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바로 이 달러의 가격이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환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즉 수출과 수입의 균형 문제입니다. 인천항이나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나 자동차를 해외에 팔면 그 대금으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화로 바꿔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를 파는 것이니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원유나 각종 원자재, 혹은 아이폰 같은 소비재를 수입할 때는 그 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겠죠. 이것은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 즉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팔려는 양보다 사려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한 정판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서는데 팔려는 물건은 몇 개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각 나라에는 돈의 가치와 흐름을 조절하는 중 앙은행이 존재하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한국의 한국은행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중 앙은행들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돈의 이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만약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한국은 그대로 두거나 조금만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돈을 맡기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 달러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싶어 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 예금 상품을 고를 때 단 0.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글로벌 투자 자금은 원화와 같은 다른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달러를 향해 쏠리면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곧바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경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역시 환율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특정 지역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을 생각해보.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파헤치우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으로 몰려드는데,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그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소식이 들려올수록 일단 달러를 사서 쥐고 있자는 심리가 강해지고, 이것이 또다시 달러 수요를 자극해 환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율은 무역, 금리, 국제 정세라는 세 개의 큰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정되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그 핵심에는 결국 달러를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환율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부분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준비 과정일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알뜰하게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상상해보죠. 당시 환율에 맞춰 항공권과 숙소 예산을 1인당 200만 원으로 짰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제하고 환전하려 보니 그새 환율이 10%나 올라버린 겁니다. 갑자기 2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현지에 가서 쓸 용돈도 예전 같으면 500달러를 바꾸는데 65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70만 원을 훌쩍 넘게 줘야 합니다. 여행지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원화 가격을 계산하며 망설이게 되고, 기념품 하나 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예산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로 변하는 순간이죠.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집니다. 매달 보내줘야 하는 학비와 생활비는 달러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원화의 액수는 환율이 오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번 달에는 같은 금액의 달러를 보내기 위해 5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환율이 1,300원이면 13만 원이지만 1,400원이 되면 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배송비와 관세까지 더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죠. 갖고 싶던 물건 앞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볼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비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주부의 시선으로 따라가 볼까요? 밀가루 코너에 멈춰서서 가격표를 봅니다. 환율 2호,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공장 기계는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생산의 필수적인 부품이나 원료의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원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제품 가격을 무작정 올리자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까 두렵고, 그대로 감당하자니 수익성이 악화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반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3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국내로 가져오는 돈이 3,900만 원이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차를 팔고도 4,2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생기죠. 한편 이런 혼란 속에서 외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미리 달러 예금에 가입해둔 사람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로 환산한 자산 평가액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환율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불안에 떨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 전략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정보에 대한 꾸준한 관심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환율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처럼 복잡한 차트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환율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를 파악하고 그 배경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가볍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의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해외여행이나 고가의 해외 직구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두 번째 전략은 현명한 지출 관리입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불필요한 해외 관련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며 내가 어디에 달러 기반의 소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어얼픽, 구독 서비스, 해외 앱 결제 등 사소해 보이는 지출들이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해외여행 대신 아름다운 국내 명소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수입 식자재 대신 신선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외부 경제 충격에 덜 흔들리는 튼튼한 가계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맞춰 소비의 우선 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하는 능동적인 대처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화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원화가 강세일 때, 즉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미리 달러를 사서 이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다시 올랐을 때 원화로 바꾸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가 증권사 앱을 통해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성장에 함께 투자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내 자산의 일부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내 전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원화에만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것보다 통화를 분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은 방에 들러 금 시세를 확인하거나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골드뱅킹, 금 ETF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죠. 이 모든 전략들의 핵심은 결국 분산입니다. 오히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파도와 같은 환율의 움직임은 과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돕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경제 상식,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결국 환율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경제의 바다에서 맹목적으로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별자리를 읽고 해류의 방향을 파악하여 스스로 돛을 조종하는 능숙한 항해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환율 급등 뉴스를 보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겠구나,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겠네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은 그저 속수무책인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서재의 책상에 앉아 커피를, 이것이 바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율 상승이 단순히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위기 신호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자산 증식의 기회가 숨어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꾸준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온 직장인을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그가 보유한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의 달러 가치는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는 저절로 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내 자산에 보너스를 얹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는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겪게 될 가치 하락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 또 다른 예로 수출 관련 중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을 들여다 볼까요? 물론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도 있겠지만 해외에 제품을 팔 때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쥘 수 있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위기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입니다. 결국 환율 변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를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산을 챙기거나 약속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는 등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옷과 소지품을 모두 적시는 사람은 날씨를 탓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쾌적하게 자신의 하루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환율 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경제 생활의 일기예보를 매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맑을 것이고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자체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맞춰 나의 자산이라는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항할 것인지, 어떤 항로를 선택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자산의 일부를 다른 통화로 분산시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폭풍우를 대비해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고 배의 닻을 점검하는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환율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자들의 전 유물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생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자산 규모의 상상 이상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율이라는 파도를 두려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길 줄 아는 현명한 플레이어가 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파도와 같은 환율의 움직임은 과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돕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경제 상식,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